네, 안녕하세요. AI 프렌즈 유용균입니다. 원래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 프렌즈가 꿈꾸는 학계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고요. 그래서 AI 프렌즈가 어떤 커뮤니티이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AI 프렌즈는 본업은 아니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데 원래 본업은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제 인공지능 응용 전략실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AI 프렌즈는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제가 좀 겸직하는 상태로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본업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하면은 그 원자력연구원 이름보다는 항상 AI 프렌즈라는 이름이 앞에 붙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되게 사실은 제가 연구원에 눈치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거 좀 언제 잘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잡다리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뭐 전공했거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는 않았고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제가 2017년부터 인공지능에 이제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들여다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2017년 뭐 날짜도 기억하고요. 6월 1일부터 제가 김성원 교수님 그 인공지능 수업 들으면서 인공지능 시작하게 됐고 이게 재밌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덕질 하다가 이제 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업으로 지금 인공지능 실을 지금 이제 실장을 맡고 있는데 이게 업으로 하니까는 조금 이제 덕질할 때보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기 전에 그 유튜브로 공부하고 놀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죠. 그냥 내가 어차피 덕질하는 거니까는 이제 자기 전에 막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걸 이제 일로 하니까는 이제 조금 밤에 이제 쉬고 싶다 이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열정을 좀 다시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제 인공지능은 덕질이다 이런 마인드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업이 저 출장을 이제 끊고 왔는데 본업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인공지능 그 원자력 연구원에서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제가 이끌고 있고요. 저희 조직은 좀 특이하게 그 인공지능 하는 분들이 허브 하나 뭉쳐 있는 허브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부 분들은 현업 부서에 파견이 가서 그러니까 스포크 형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 하이브리드한 형태, 중앙 집중도 아니고 현업 부서에 이제 분산된 형태도 아닌 좀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는 허브 조직에서는 인공지능의 좀 핵심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사적으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역할 그리고 저희가 하지 못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인공지능은 외부의 이제 대학이라든지 인공지능 전문 기업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이렇게 약간 다리를 놓아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 홍보를 하자면은 그 정부 이제 그랜드 챌린지 AI 그랜드 챌린지라는 과기부 사업이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그 젠티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1등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2등을 해가지고 이게 1등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참 이 1등만 알아주는 참 더러운 세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인공지능을 이제 동영상을 보고 나서 동영상 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은 좀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좀 특이한 분야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원자력 분야들 이제 좀 연구를 하면서 그 약간 보면 학문 중에서 약간 고전적인 학문들이잖아요. 고전적인 학문들이고 조금 뭐라고 할까 보수적인 학문인데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꼭 학계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중심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문화들이 대단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최근에 그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이미 2016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GPU의 컴퓨팅 파워,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방 공유 협업 문화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세 번째가 대단히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 학계에 있었던 분위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아시다시피 논문을 내가 이제 원래 퍼블리시 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게 함부로 공개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서브미션 하면서 아카이브에 먼저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짠 코드는 사실은 절대로 누구한테 주지 않습니다. 그 연구실 랩 동료라도 사실 좀 주는 거를 꺼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코드를 그냥 막 퍼줍니다. 오픈해서 퍼주고 그리고 이제 국책연구기관은 연구비가 없으면 연구를 못 한다고 맨날 징징대는데 여기는 이제 내 돈 내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정말 신기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제 물어보려고 할 때 그 저자한테 이메일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교수님한테 물어본다든지 연구실 사람들하고 디스커션 하는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SNS 올리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고수들이 다 답변을 바로 달아주죠. 이런 문화가 너무 신기한 것 같고 이게 좀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고 이게 모든 것이 고전적인 다른 학문보다 더 이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 그 자체가 대단하다기보다는 그 인공지능의 이런 연구 문화가 너무나 대단하고 이게 정말 발전을 빠르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약간 다른 학문에도 이런 문화를 조금 사실은 전파시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 연구 문화가 이게 뭐 달리 2라고 해서 뭐 이제 텍스트에서 이미지 그려주는 이런 인공지능들이 되게 잘 되잖아요. 잘 되고 오픈 AI에서 이제 달리 2를 올 초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게 스테이블리티 AI에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제 소스 코드하고 모델 오픈하면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응용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문화 자체가 예전에는 이 약간 그 원래는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자동으로 넘어가네요. 학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됐다가 이게 이제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약간 기업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되다가 요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이런 커뮤니티 꼭 어떤 하나의 기관에서 독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속의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이런 식으로 연구 문화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분산 연구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고전적인 어떤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연구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조금 약간 충격적인 어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연구소라는 거는 내 거는 내 혼자 먹고 이제 약간 그런 거고 이제 연구소는 어떤 분위기냐? 뭐 약간 이제 누워서 침뱉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연구소는 그 기업만큼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서로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교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과제를 만들고 기획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확보할까에 모든 어떤 에너지를 쏟는 어떤 집단이죠. 약간 비하를 한다면은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연구소가 훨씬 더 이제 네트워킹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전혀 그 교류를 하지 않아요. 내 인건비만 확보하면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관심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까지 올라와서 모두 연구소 이런 뭐 컨퍼런스라든지 행사들 갔다가 대전에 딱 가면은 이게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지다가 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연구소는 망하겠다. 출연 연구소들은 망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인공지능 쪽에서의 이런 어떤 공유하는 문화들, 커뮤니티 활동들 이런 좋은 문화를 어떤 대덕 연구단지에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 좀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약간 출연연 인공지능 협의체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보통은 이런 협의체를 만든 다음에 과기부 같은 데 가요. 과기부 같은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모임을 하려고 하니까 좀 돈 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처음부터 어떤 관을 데리고 오면은 뭔가 이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무슨 앞에서 누가 한 말씀 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고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좀 다른 데로 틀었습니다. 그냥 AI 프렌즈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냥 완전히 커뮤니티로 한 거죠. 원래 시작은 이제 출연연 연구자들이 모여서 한 모임인데 너무 이렇게 뭐 딱딱한 이름 붙이는 것보다 이름도 AI 프렌즈라고 프렌들리하게 붙이고 그냥 뭐 도와주겠다 해도 도움 이제 됐다. 우리 알아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2018년 겨울부터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모임을 시작을 했고 이게 이런 모임이 다들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갔다가 이제 자리가 없어 돌아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런 행사를 성대하게 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임이 이렇게 이제 그 대전에서 그 콜라보레 좋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디스커션하고 커피 한잔 먹고 헤어지는 이런 모임들을 벌써 이제 3년 넘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모임을 보시면은 저희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른 여기 계신 커뮤니티하고 좀 다른 특징이 좀 있는 게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오신 분들 머리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좀 특이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이렇게 한 두 분 정도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오신 분들 이렇게 청중들 보고 되게 놀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한 두 분 계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업이나 출연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분야가 있는데 내가 연구하는 분야의 인공지능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좀 힌트를 얻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저희 모임은 좀 평균 연령이 높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임을 이제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하기 어려워지니까 고민하다가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바꿔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해서 유튜브로 이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 같이 만나다가 온라인으로 하니까는 조금 이제 뭐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오히려 그 대전까지 내려오지 않아도 이 모임을 들으실 수가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해가지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약간 예전에는 대전에 약간 로컬 연구단지 유성의 약간 로컬한 모임이었다가 이제는 이 유튜브 덕분에 사실은 좀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이 카카오톡 단톡방입니다. 단톡방이 있고 지금 한 1,000명 정도 넘게 단톡방에서 지금 수다를 떨고 있고요. 오늘도 계속 그 챗 GPT 어떻게 쓰는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올라간 것들을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도 뭐 아주 뭐 그 무슨 뭐죠? 그런 거 무슨 메달인가? 하여튼 그런 거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구독자 기준으로 한 4,500명 정도 되고 그 매주 행사했던 영상들 그리고 이제 약간 개인 인터뷰 땄던 것들 뭐 이런 것들나 혹은 저희가 뭐 다른 데서 이렇게 다른 언론 활동했던 것들 이렇게 영상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저희 활동들 대부분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MBC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트로 포스트 코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찍었더니 그 대전 MBC 유튜브 채널에서 기록적인 조회수가 떴습니다. 이게 보통 한 몇백인데 이게 한 10만 회 정도 넘게 조회수가 올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하고 이제 전속 계약을 맺자 해서 6번을 더 찍기로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폭풍 감소하더니 제가 3번 하고 잘렸어요. 3번 하고 이제 4번째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원래 6번 더 찍자 그랬는데 이게 약간 방송이라는 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대회도 했어요. 데이콘하고 같이 저희가 대회를 했고 특이한 건 여기 있는 대회 중에서 첫 번째 대회는 저희 이제 AI 프렌즈에서 직접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 주말 농사 짓는 분이 이것도 얘기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곳의 노지의 온도를 정확하게 재고 싶은데 그 온도가 이제 기상청 온도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약간 스마트 온도계 이런 거를 쫙 뿌려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모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경진대회도 재밌게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를 했습니다. 대회도 하고 뭐 국제 이런 뭐 워크숍 뭐 외국인이 오면 국제죠. 이런 것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그룹도 있고요. 원래 이제 페이스북 그룹으로 사실 저희 모임이 시작했는데 사실 이제 페이스북은 사실 많이 활동이 없습니다. 많이 활동이 없고 지금 거의 수다 떠는 건 거의 단톡방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공지들 정도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AI 페스티벌을 대전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전 AI 페스티벌을 저희가 공동 주최했어요. 대덕넷이라는 곳하고 같이 주최를 했고 2019년부터 벌써 3번 이렇게 AI 축제를 했습니다. 그 작년하고 재작년은 그렇죠. 온라인으로 했고 이렇게 뭐 약간 게더타운으로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구자들이 뭐 공부하자고 모였는데 또 연구자들이 모이니까는 또 뭔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때 기업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인공지능 난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 이렇게 그 중에 하나 좀 사례를 찾아서 이 아동 그림 분석하는 이제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 그림을 찍어서 휴대폰 앱으로 보내면은 그 회사에 있는 이제 그 그림 분석하는 분들이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 주고 지자체로부터 바우처를 받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거를 좀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좀 개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뭐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색깔 분석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 개발해 가지고 저희 같이 시제품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드연하고 같이 했었죠. 모드연하고 같이 해서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 모드연에서 그 작곡하시는 분들 소준섭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인공지능으로 작곡하는 노래에 이제 대전에서 즉흥춤 하는 분들하고 같이 퍼포먼스 진행했고 그때 개발한 거를 이제 아두이노 보드에 심을 수 있게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노는 이제 아두이노 피아노인데 여기 뭐 반주를 만들어 준다든지 내가 멜로디 띵띵띵 치면 그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메들리처럼 다른 음악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소모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인공지능 되게 브로드하니까 그 중에서 특정 기술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소모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로봇을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거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직접 3D 프린팅 가지고 바디를 찍은 겁니다. 찍고 여기 이제 12개 되는 모터를 조립해가지고 사족 보행 로봇 이게 걷게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얼굴 인식 모임도 있었어요. 여기도 그 대전에서 그 얼굴 인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모여가지고 따로 모임을 했는데, 이거 저도 몰랐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지. 그냥 모임 끝나고 나서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서디를 하다가 대회를 나갔는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1등 하고 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1등해서 근데 고맙다 했는데, 그게 이제 1등을 하면은 이 대회에서 그 사업 지원금을 줬었죠. 1.6억 정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창업하는 회사도, 돈을 받아서 이제 창업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핵심 멤버 중에서 이렇게 데이터 관련된 이런 분들, 그 이정원 박사님하고 이주영 박사님이 모여가지고 페블러스라는 이런 회사도 만들고 다양한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 치고는 되게 뭔가 많이 하죠. 뭔가 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웬만한 학회보다 더 활동을 더 많이 하는데 이게 좀 뭔가 법인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서 주위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사실은 인공지능 협회 이런 걸 같이 만들자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다 사실 거절했거든요. 이게 좀 처음부터 그렇게 약간 목적성으로 약간 보면은 이제 그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순수한 커뮤니티로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순수한 커뮤니티를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 열정을 가지고 순수한 분들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인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1년 정도 됐었습니다. 1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AI 프렌즈 학회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게 저는 되게 간단한 건지 알았는데 이 사단법인이라는 게 그 도장을 함부로 잘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주무관청이 있고, 그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그냥 가져가면 바로 도장 찍어주고 법인 만들었다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법인이라는 게, 사단법인이라는 게 만들기 힘들더라. 그 작년에 이제 일은 딱 1년 됐네요. 저희가 사단법인 AI 프렌즈 학회라는 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저희가 법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위에 커뮤니티 활동 중에 일부로 법인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프렌즈라는 그 커뮤니티이자 학회에서 세 가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새로운 어떤 차원의, 세상에 없던 인공지능 어떤 저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게 하나의 목표고요. 하나는 저희가 저는 옛날부터 약간 AI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기존에 하던 것처럼 세미나라든지 인공지능 교육하는 일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세 가지 일 중에서 하나 AI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냥 인공지능,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뭐 3D 프린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뚝딱뚝딱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만들어 볼 수 있다, 시제품을. 우리가 AI 메이커 스페이스는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이 찾아오면은 그냥 뚝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뚝딱. 뭔가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인공지능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인공지능 가지고 며칠 만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바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 중에 하나고, 이것도 이제 그 대전 시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가 추진되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약간 흐지부지 된 감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비슷한 활동으로 저희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인공지능을 뭔가 이용하고 싶은데 인공지능 인력들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못 하는데 그 시작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비싼 돈 들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 개발해봐야 나중에 데이터도 엉터리였고 결과도 엉터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금 모으고 작은 인공지능 모델 만들어보고 서비스해보고, 데이터를 조금 더 모으고 내가 모델링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들을 대단히 좀 작은 사이클을 되게 많이 돌려봐야 된다. 그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이 큰 돈 들여가지고 한 번에 했을 때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프로젝트로 해봐야 된다. 우리가 이런 작은 사이클들을 빨리 한두 바퀴 돌려볼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무와숲이라는 회사, 지금 TNFA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서 뭐 아이 그림이 있을 때 그 아이 이름 가지고 지금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이제 문제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뭐 몇만 장 만드는 거 어려우니까 그냥 몇백 장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성능이 잘 안 나오더라도. 그래서 일단 데이터 라벨링 하는 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인 뭐 디텍트론 툴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도 적용해보고, 이걸 가지고 서비스 해보고, 그러면 이제 알게 돼요. 아, 이게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아니면 이 방향이 잘못됐구나, 데이터를 이렇게 더 모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성이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좀 이 공간이 저희가 약간 AI 메이커 스페이스, 뭔가 인공지능으로 상상한 것을 빨리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를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고요.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고, 여기서 어떤 사업, 어떤 이제 그 일자리 창출, 혹은 이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대전 지역에 있는 어떤 인공지능 인력을 키우는 이런 역할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22분이 지났는데 이제 본론을 할 시간이 없네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여기 두 번째가 제목에 나와 있는 학술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에 저는 뭐 학계에 계속 있었지만은 좀 이제 요즘에 학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약탈적 학술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새 뭐 어떤 특정한 이름의 저널이 그 약간 엉터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논문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게 좀 상업적으로 변질된 모양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 약간 있어요. 이게 사람들 뭉치면은 이제 거기가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계가 조금 변질되고, 어떤 이제 좀 효율적이지 않다, 지식 공유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종이 형태의 논문이 더 이상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요즘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보면은 논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 논문들을 뭐 다 읽을 수가 없죠.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논문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큐레이팅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의문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은 우리 꼭 이제 PDF나 어떤 출판물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지금 또 이제 논문은 논문이고 코드는 코드고, 사실 완전히 두 개가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그래야 되는가? 저는 되게 좋은 기고를 하거나 좋은 코드를 공유한 것 자체도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코드 공유하는 거는 커뮤니티에서 인정이 되고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또 학계는 또 논문을 써야지 인정되고,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이 두 개를 하나로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자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논문을 이제 언젠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지만은, 이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코드의 레포지토리에 누가 사람들이 집단 지성으로 업그레이드 하듯이 논문도 그런 형태로 작성할 수 있지 않는가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에자일 문화, 린페이퍼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원대한 이제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실험적인 학계 플랫폼을 운영해보자. 사실 이런 시도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약간 모르겠어요.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어려움이 있겠죠. 뭔가 근데 아직까지 이런 어떤 문화가 어떤 실제 저널 형태로 나와 있는 상업적은 아니죠. 아무튼 그런 플랫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종이가 없는, 그리고 논문에 있는 내용이 그냥 마우스 클릭 하나로 재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정한 저널 평가도 우리가 어떤 소수의 어떤 리뷰어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어떤 공정한 저널을 좀 추구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뭐 큰 그림이 이렇습니다. 논문이라는 게 우리가 텍스트뿐만 아니라 코드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공유한 것도 우리가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해주자.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페이퍼가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 모델이 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뭐 무료로 쓰다가 API 형태로 만약에 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만약에 저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 저자는 논문을 쓴 사람, 코드를 개발한 사람, 데이터를 공유한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논문에 대한 가치는 그 논문을 얼마나 사이테이션을 많이 했는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저널에서 이 논문을 얼마나 레퍼를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공정하게 해가지고 어떤 기여도를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연구소를 그만두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가 만들어 보고자 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7월에 첫 번째 학술 대회를 열었고, 이번에 이제 올해 2월 9일, 10일 충남대에서 두 번째 학술 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데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많이 해요.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도 집어넣고, 좀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오픈 소스 트랙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논문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받을 겁니다. 논문에 그냥 저희가 템플릿 자체가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거기다가 논문하고 앱스트랙트 적고,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코드 같이 적어가지고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제가 한 문제만 하고 넘겨들어. 네, AI 커뮤니티 그 AI 프렌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언제 혹시 그만두시고 하실 예정이신지. 언제 그 페이퍼 그 방금 말씀하신 계획을 언제 제대로 하실 예정이신지 혹시. 예, 그래서 조그만하게는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플랫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멤버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조금 진도가 더딘 건 있죠. 더딘 건 있지만은 저희가 큰 그림 안에 이제 일부 저희가 금방 할 수 있는 것부터 구현을 하고 있고요. 언제 그만둘 거냐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연구소 생활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그만두는데 연구소가 저를 힘들게 하면은 저 생각해 보려고요. 네, 저기 원장님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약간 짓궂은 질문을 했는데 되게 멋있는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AI 프렌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